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잉그레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It's Morphy Time! 바로 이 녀석입니다. 5대의 수호수가 지금 신으로 진화한다. 조합규모 GX72 공룡전대 듀레인저 대수신 파워레인저 메가조드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1994년 우리를 그렇게 열광시켰던 위대한 TV쇼 무적 파워레인저의 메가조드가 드디어 23년 만에 다시 초합금온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야, 일본에서는 이제 공룡전대 듀레인저라고 해서 이 대수신, 우리나라 최근 로컬라이즈명은 야수신이라고도 하죠. 근데 솔직히 우리 세대에는 이 대수신 혹은 야수신이란 이름보다 무적 파워레인저의 메가조드로 친숙한 녀석입니다. 일단 패키지를 보시면은 상당히 얇습니다. 웬만한 초합금 박스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대형 초합금 같은 경우는요. 한 박스가 한 이 정도 공간이 더 필요한데 거의 뭐 옛날 그 디럭스 전대물 완구 패키지만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노렸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끈하게 리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끈하게 간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린 시절 그렇게나 좋아했던 다이노 메가조드 최신 기술로 우리한테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일단 어린 시절에 봤던 이런 맥기도 그대로 있고, 더군다나 이 프테로닥틸의 이 가슴 부분은 원래 실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맥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야, 역시 어른의 장난감답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5대의 수호수 혹은 5대의 다이노조드를 한번 본격적으로 리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끈하게 간다! 자, 그럼 이제 레인저 중에서 당연히 리더인 레드의 조드라고 할 수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엉거주춤한 이 포즈. 이 9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런 식으로 꿋꿋하게 허리를 세워서 직립을 하는 그런 게 보편적이었죠. 공룡 관련된 그림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립보행을 한 걸로 되어 있었고, 많은 공룡 관련 장난감이나 로봇들도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야, 정말 90년대 초반의 감성이 이렇게 딱 이렇게 느껴지네요. 물론 최근에 나오는 공룡들은 이렇게 직립이 아니라 이렇게 허리가 숙여져서 걷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물론 이 티라노사우루스도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놀랍게도 현실의 그런 고증에 맞게 이런 식으로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야, 대단하다. 역시 반다이야. 최신 기술이야. 오, 대박이야. 대박. 오. 옛날에는 이게 관절이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야, 역시, 이렇게 관절이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신 기술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포즈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야, 고관절에 클립 관절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다리 부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 이거 봐라. 오, 관절이 상당히 자유자재스럽습니다. 쭉 피면 이 정도까지 되고요. 오, 멋있어. 그러나 다양한 포즈를 티라노사우루스가 취할 수도 있고, 혹은 합체했을 때의 메가조드일 때도 좀 더 다양한 가동성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팔관절,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렇게 포즈를 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대박! 보십니까 여러분? 9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3개거든요. 뭐 요즘은 고증이 달라져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2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역시 이 9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가 손가락이 3개인 걸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이야, 좋다. 90년대 초반 감성. 이 고질라스러운 이런 직립보행 방식.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 하고 걷는 그런 느낌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이 꼬리가 이렇게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대박. 야, 이거 나중에 다이렌자 때도 써먹으려고 그러나? 오, 아무튼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겁니다. 제가 이 녀석 이빨 한번 열면은, 야, 이거 보세요. 여기 이쪽에 캐논포 달려있죠. 야, 고증 철저합니다. 여기 뚜껑을 열면은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번 대수신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프테로닥틸이랑 메스토돈에 넣는 이 캐논포를, 그래서 이제 잉여 파츠가 없게끔 하라고,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의 수납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기는 원래 이제 잉여 파츠가 남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거는 뭐 장난감을 수집하는 분도 그러실 테고, 이 특촬물 전대물 로봇을 수집하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 녀석은 공룡이 아닐 텐데 왜 공룡일까? 라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 궁금해했던 녀석입니다. 서브리더인 블랙레인저의 수호수이자 다이노조드, 일본명 맘모스, 미국명 메스토돈입니다. 이 녀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커버에 이렇게 주먹이 원래 보여졌거든요. 원래 장난감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최신 기술이 들어가서 이렇게 커버가 씌워줌으로써 형태가 좀 더 이뻐졌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작아진 느낌이 보이네요. 옛날에는 좀 덩치가 컸는데 지금은 좀 작아진 느낌입니다. 이 녀석은 이제 코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 어린 시절의 정서에 맞게끔 이렇게 이 상하가 맥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은 이렇게 M자 형태의 이런 마크가 그려져 있었는데, 미국판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M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혹은 이제 파워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개 문양의 이렇게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서, 그것도 이제 미국판이냐 일본판이냐 구별할 때는 그런 걸로 구별하기도 하죠.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M일까요? 메가조드의 M이라고 해서 그냥 M으로 붙인 건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 마크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원작 충실. 다음은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유일하게 이름이 일본과 미국 모두 똑같은 블루레인저의 다이노조드이자 수호수 트리케라톱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녀석 제가 어릴 적에 제일 좋아했던 게 이 블루의 이 트리케라톱스입니다. 뭔가 그 중전차스러운 그런 장갑차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매우 좋아했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캐논포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의외로 잘 들여다보면은 세부적인 변화가 제일 많은 녀석입니다. 일단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양 사이드를 늘려줘서 부피가 좀 더 커진 느낌을 보여줍니다. 오. 게다가 옛날에는 이 녀석이 입이 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최신 기술이라서 이렇게 쩍 하고 이게 입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앙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머리를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케라톱스예요. 일단은 이 하얀 부분 도색이 잘 벗겨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녀석은 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하얀 부분이 잘 까질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가지고 놀다 보면은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이 양뿔이거든요. 어릴 적에는 이게 없어져가지고 뿔이 없으면은 그래 얘는 코뿔소야 하면서 이제 코뿔소라고 우기면서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최근 판은 이 원작을 중시한 나머지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이렇게 금속 체인이 달려 있어가지고 적을 묶는 그런 무기 형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분실할 걱정은 없는 거죠. 단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천천히 이게 살살살살 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좀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겠죠. 아유, 웬만하면 좀 뽑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일단 뒷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쪽에 캐터필러가 그 바퀴가 안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적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있었으면은 다이노 탱크 할 때 좀 굴르면서 좀 재밌게 놀 수 있을 텐데 그건 좀 많이 아쉽네요. 자, 다음은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굉장히 너는 뭐뭐 같은 프렌즈로구나 라는 명대사를 남긴 서벌이 아니라 옐로우 레인저의 다이노조드이자 수호수인 일본명 사벨 타이거, 미국명 세이버투스 타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드립으로 서벌이라고 했는데 그 서벌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이제 검치오 세이버투스 타이거인데요. 원래는 일본에서 세이버 타이거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 토미의 조이드에서 세이버 타이거라는 제품이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벨 타이거로 바뀌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녀석은 조금 실망스러운 게 이쪽 앞바퀴랑 양바퀴 부분이 안 움직여요. 으시라. 그러니까 트리케라톱스처럼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다이노 탱크를 이렇게 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의 그런 10점 만점에 가까운 퀄리티를 보여줬으면서 왜 가장 중요한 걸 놓쳤을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 녀석 자 보십시오. 이전에는 입이 벌지 않았는데 이렇게 야 이제 볼트론처럼 이렇게 입이 잘 벌어지네요. 굉장해. 너는 리뷰를 하는 프렌즈로구나. 자 이제 트리케라톱스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얼굴 부분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건 좋네요. 자,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넌 참 인사성이 바른 프렌즈로구나. 그리고 꼬리 부분도 이렇게 흰축 효과가 달려 있어서 이거는 과거 시리즈에는 디럭스판에는 없었던 그런 기능이네요. 오, 이제 이걸로 이제 캐논폴을 써서 팡팡 쏘기도 했었죠. 이전에는 이 앞발 부분이 그냥 통짜였는데 이런 식으로 역시 반다이의 초합금은 시리즈답게 다양하게 이렇게 포즈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풀숲을 달리던 그 세이버투스 타이거의 그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오. 반면에 이 뒷발 부분은, 발목 부분은 회전이 가능한데 이 무릎 부분은 이렇게 많이 회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다 통짜였고 거기다가 이렇게 골다공증 같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네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쪽에 있는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건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핑크레인저의 일본명 프테라노돈, 미국명 프테로닥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과거에 나왔던 완구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단지 이렇게 보면은 양쪽에 이 홈을 내리면 이렇게 조인트가 돼서 이제 합체할 때에 사용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통짜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초합금온에 와서는 좀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그거 아니면은 나머지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원래 이 녀석 그대로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요.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여기 이 이빨 같은 이 마킹 부분이 옛날에는 실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메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 거의 뭐 얼굴이 보일 정도로 삐까번쩍하네요. 자, 그럼 이제 5대를 모두 리뷰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남자면 뭐다? 바로 합체다! 공동전대 듀레인저, 대수신, 파워레이저, 메가조드로 한번 합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가이드 미션! 일단은 원작에 충실하게 일단은 입을 한번 벌려주고 일단 세이버스 타이거가 포효를 하죠. 으앙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 목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양팔을 이렇게 쭉 내리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뒷발 부분도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꼬리도 이렇게 접고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이빨을 위로 젖혀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내려줍니다. 다음은 오른다리가 되는 트리케라토스를 한번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작 충실에답게 입을 쫙 벌려주고 짜오 한 다음에 일단 이 양 사이드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셔서 이렇게 접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꼬리 부분을 이렇게 젖히셔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쪽을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이제 합체하는 이 구멍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를 한번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양팔 부분을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양팔에 커버를 밀면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보여집니다. 이 조인트를 빼서 이 조인트를 뺀 다음에 커버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커버를 밀고 조인트를 이렇게 꺼내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닫고요. 그런 다음에 이 허벅지 부분을 양옆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약간 유격이 되거든요. 이것도 옆으로 밀면은 이렇게 유격이 됩니다. 이걸로 티라노사우루스의 변신도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메스토돈을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분리시킨 다음에 머리를 분리한 다음에 이제 이 등에 있는 커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버 부분을 접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접어 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자 형태를 취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버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깔끔하게 이 커버가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발 부분을 이렇게 쭉 펴주시고 옆으로 쫙 펼치시면은 거기에 추가로 스테로닥틸의 이 캐논포를 떼어내서 뒷발에 있는 이 홈에다가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보시면은 로봇으로 변신하는 것 치곤 좀 이상한데?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대수신 혹은 이 메가조드는 합체할 때 로봇 모드로 변신하기 전에 다이노 탱크 모드로 변신한다는 거 혹시 잊으신 건 아니겠죠? 우리는 정석대로 다이노 탱크부터 변신시킨 다음에 이제 배틀 모드인 대수신 혹은 메가조드 형태로 변신시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이노 탱크 모드로 다이노 탱크로 그럼 이제 다이노 탱크로 한번 합체해 보도록 하죠. 이 조인트에다가 이 구멍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팔의 조인트를 이렇게 밀어 넣어줘서 합체를 시킵니다. 메스토돈도 합체를 해야겠죠. 일단은 뒷부분을 보면은 이쪽에는 커버를 올려주시고 이쪽에 있는 손잡이 부분을 내려줍니다. 내려주시면 여기 홈이 보이거든요. 이쪽 홈에다가 끼우면 되는데, 옛날에는 티라노사우루스에 이쪽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단순하게 걸면 됐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비주얼 때문에 그런 구멍은 나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슬롯 부분을 내려주면은, 이쪽에 있는 걸 내려주시면은 이 구멍에다가 이제 이 메스토돈의 이제 그 홈을, 구멍에 이제 홈을 끼워 넣어줘서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테로닥틸을 양 사이드를 이렇게 날개를 접어준 다음에 이 메스토돈의 앞발 부분에 있는 이 홈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쪽 배 부분에 이 홈 두 개의 그 홈을 보이시죠? 아까 연결했던 이 앞발 부분에 있던 그 조인트에다가 끼워 주시기만 하면은 끝! 완성! 다이노 탱커입니다! 마치 이 공룡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타서 돌진하는 듯한 임팩트를 주는 이 다이노 탱커는 메가조드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모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대수신 메가조드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드가 되는 메스토돈을 떼주시고 커버를 다시 닫아주세요. 그리고 프테로닥틸을 분리해줍니다. 커버는 다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양팔에 있는 이 레이저 폴을 분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구겨주신 다음에 양발을 이렇게 밀어 넣어 주셔서 주먹을 꺼냅니다. 세이버투스 타이거의 목을 들어 올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양 앞발을 올려주세요. 트리케라톱스도 고개를 위로 젖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타이거에 숨겨진 이 커버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메스토돈의 앞발 부분에 있는 홈에다가 이 캐논폴을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끝. 다음은 꼬리 부분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홈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 홈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또 무슨 숨바꼭질도 아니고 이거 숨겨진 조인트가 꽤 많네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보입니다. 이거를 다시 꼬리를 위로 올려주셔서 이쪽에 홈이 나 있거든요. 이 홈에다가 이 조인트를 끼워 넣어줍니다. 맨 꼬리 뒷부분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다이노조드를 이제 일어서 주시면은, 일어 세워 주시면 됩니다. 잡히면서 이렇게 반대쪽도 세워 주시면 되고요. 늘어서는 허벅지 부분을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줍니다. 그리고 양팔을 내려주시면은 탱크에서 이제 로봇 형태로 이렇게 일어설 때 그 형태가 됐네요. 야, 이 모습도 충분히 멋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프테로닥틸이 날라와서 머리를 수납하고 양 날개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홈을 열어서 조인트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슉 하고 이제 합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커버를 내려준 다음에 이 티라노의 얼굴을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다시 닫고 양 사이드에 여기 구멍이 나 있거든요.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양쪽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겨주면은 완성! 배수신 메가조드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치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육중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원래 디럭스판 같은 경우는 머리가 작고 몸이 큰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 빌에는 마치 그 텔레비전 속에 나왔던 그 대수신 메가조드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역시 이 머리가 좀 커가지고 그 실제로 슈트를 입고 싸우는 그 메가조드 형태랑 상당히 흡사해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초합금호는 역시 뭔가 다릅니다. 게다가 이렇게 팔관절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포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뭐 이런 일자형이었잖아요. 게다가 이 주먹 부분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피거나 이렇게 오므리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엄지는 이제 개별로 이제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꽤 마음에 듭니다. 전지 가동선이 아닌 점은 좀 아쉬울 수도 있긴 하겠는데, 에이, 글쎄요, 그건 좀 너무 과한 바람이겠죠? 오히려 악력이 약해서 차라리 이 형태가 훨씬 저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 메스토돈의 머리는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아까 있던 그 조인트를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쥐을 수가 있는데요. 뭐 따로 조인트가 없어서 고정성이 좀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고정성이 좋습니다. 이 정도는 뭐 오케이죠. 생각보다 악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이거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메가조드의 필살기를 할 수 있는 공룡검 갓혼 혹은 파워소드를 한번 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중에서 제이슨이 파워소드 하면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쫙 하고 이제 이 공룡검 갓혼이 이렇게 떨어지죠. 빵! 그러니까 일본명으로는 공룡검 갓혼, 미국은 그냥 파워소드라고 합니다. 이 파워소드가 땅에 꽂히면은 이제 메가조드가 이걸 들고 싸우죠. 실제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얘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맥기에다가 이제 부분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디럭스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도금된 상태 혹은 그냥 대충 은색 혹은 회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역시 초합금혼 시리즈답게 상당히 잘 도색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메가조드의 이 오른손을 펴서 쥐어주기만 하면은 끝. 잘 쥐어지네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파워소드를 진 메가조드의 모습이 마치 결투장에서 나온 웅장한 글래디에이터 같습니다. 역시 이 초합금혼 시리즈로 진짜 사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판에서는 이제 개수신이 이제 초전설 뇌광배기 하면서 이제 딱 하면서 이제 저걸 일두양단 시키고, 이제 미국판에서는 이제 그 기타 소리와 함께 고고 파워레인저 하면서 이제 그냥 쫙 하고 피어내졌으니까, 이야, 그때 감동이 좀 다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슈퍼로봇 초합금의 가동성과 디럭스 왕구의 변신 합체 기능을 모두 답습한 정말 매력적인 초합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총평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만지면 만질수록 그 옛 추억과 함께 그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웅장한 메가조드가 마치
이렇게 텔레비전 밖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파워레인저 메가조드 대수신 완구가 뭐 슈퍼로봇 초합금, 뭐 액션 피규어, 아니면 디럭스 완구로 여러 번 나왔지만 현존하는 메가조드 완구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완벽에 가까운 메가조드라고 저는 평가됩니다. 물론 나중에 또 새로운 초합금온 시리즈가 나와서 더 좋은 퀄리티로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녀석이 당연히 최고라고 전 생각됩니다. 어린 시절에 파워레인저를 좋아했던 팬분들이라면, 그 중에서도 초대인 다이노 메가조드를 가장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정말 꼭 사야 될 마스터피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그램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